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도요,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대준영 수석과 만나서 국힘당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1개에 대한 상임위에 대한 것들은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보이콧하고 회동에 대해서 계속 거부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6월 10일 날 국회법 준수에 따라서 상임위 전체를 처리해 주기를 아마 국회의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요,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법사위원장에 배치하는 등 이른바 강성 의원들이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에 분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관습법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도 이전은 이제 당시 기각했습니다. 예. 자, 그런 관습법이 있듯이 국회도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관례라는 게 뭐냐면 다수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갖게 되죠. 근데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지면 이 법사위원장은 네. 소수당의 이 갖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라는 게 결국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으로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대 국회의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결국 국회의장을 가진 정당 말고 다른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진다. 그리고 네.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일단 하는 걸로 대충 이제 관습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게 깨진 게 지난 21대 국회죠. 당시에 이제 지금의 민주당이 여당일 때 다수가 되다 보니까 당시에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를 다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본인들이 192석 전체 야권 합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네. 뭐 패스트트랙이나 직회부라는 등 시간이 걸릴 뿐이지. 굳이 뭐 이렇게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과방위원장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시간을 좀 더 앞당기겠다는 거거든요. 예. 법 통과에 있어서. 근데 이제 법사위원회는 모든 법이 일단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네. 그건 문제. 그다음에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거. 과방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사가 있습니다. 예. 이 방송사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과방위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예. 글쎄요. 저는 21대 국회 초반 때도 그렇듯이 저는 여당에서 굳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도 결국 본인들이 다 해보니까 국민들이 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론이 생기니까 예. 후반기에는 또 다 나눠줬습니다. 아, 다 그렇군요. 법사위원장 예.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한번 해봤던 거를 똑같이 지금 22대에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강성으로 소문난 지금 정청래, 최민희 이런 분들을 상임위원장으로 시키면 네. 저는 아마 21대 국회 초반기의 상황들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물론 지지층들은 좋아하겠죠. 빨리빨리 통과되니까. 네.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과연 그게 민인가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사안인데 문제는 이 강성 흐름들을 지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장외에 있는 개딸이라는 지지층과 당내에 있는 또 이번에 초선들 이런 강하게 몰아가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우원식 지금 의장이 뽑혔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에 도움이 될까? 저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당장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을 거부하겠다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안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합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도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들어보면 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수에 밀리기 때문에 마땅한 묘안은 없는 것 같은데 최정봉 교수님, 이 양당의 원구성 협상이요. 공전을 계속 거듭하면 결국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도 계속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주말에도 만나자고 금요일도 12시까지 근무했어요. 예, 그렇군요. 그제까지 갖고 올까 봐 밤 12시까지. 근데도 안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보이콧하고 만나자는 거 만남도 없습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지금 여야 원내대표 만나자고 하는데 오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가다 보면 월요일까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태도라고 하면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시한 안에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를 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민주당이 지금 기다리면서 11개만 지금 발표했잖아요. 7개는 남아있는 상태고 원래 11개, 7개 이렇게 나눌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개에 대한 상임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반발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그렇게 예. 통과하지 않을까. 그 18개까지 다 민주당이 다 하면서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뭐 18개 상임위를 다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뭐 만약에 잘못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받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약에 18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얼마나 국민들의 민의에 잘 따르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상황 살펴봤고요. 이 대치 전국이 어디로 흐를지는 이번 주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